특활비, 특수활동비 감별 앞둔 진박 감별사가 아니냐 하는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 진박 감별사로 한참 활동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왜 실세 최경환을 콕 찍었을까요? 그 이유부터 여러분께 여쭤보면서 상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사경통. 만사 최경환이면 통한다. 만사경통. 그리고 진박 감별사의 전방위 압수수색이 가해졌습니다. DK 출신 4선 국회의원, 지경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지냈으며 진박 감별사로 활동했던 최경환이 국정원에서 1억을 받았다. 무슨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특활비 삭감 막으려 2014년 10월에 1억을 전달했다라는 진술. 2015년 예산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전년보다 90억이 또 늘었습니다. 최경환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은 단행했고요. 오늘 또 홍준표 대표는 베트남 가기 전에 지금 출국에 앞서서 2015년에 국회 대책비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어요. 그 돈을 꼬박꼬박 모았다가 현찰로 다시 준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얘기를 했는데 2년이 지난 오늘, 지난 18일, 오늘이 아니고 지난 18일에 급여로 썼던 비용, 그거를 특활비로 대치할 수 있어서 그건 특활비로 대치하고 급여가 그럼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급여에서 집에 돈을 갖다 줬죠. 그러니까 특활비 유용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4대 계획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야당이나 지금 일부 이익단체가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각에 있던 사람이 내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하고 나와서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무슨 진실한 사람이니 진박이니 뭐니 이렇게 비아냥으로 조롱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4대 계획을 완성을 시키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비전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눈먼 돈이 국가 안보라는 미명으로 쌈짓돈으로 불리는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많은 건으로 89톤입니다. 이게 영수증 없이 눈먼 돈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또 국가 안보 사항에 필요한 그런 정보 군사 또 국정 수행 이런 활동에만 아주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은 역대 정부 어느 정부 한 것이 다 유지되어 왔던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화하고 또 투명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혜를 모아야 되겠지만 기재부 예비비에서 특수활동비로 하시는 거는 그건 또 너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정시 없는 복지는 흑락하고 뒷다리 잡았잖아요. 도와주기는커녕 대통령이 지금 죽을 기계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바로 옆에 있으면요 참 아슬아슬합니다. 아우 저 어른이 저러다가 혹시 우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정말로 참 우리라도 이게 참 좀 도와야 될 텐데.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 참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서. 네, 시작을 양문석 박사부터 하는데 요건 30초 이내로. 예, 저는 말 그대로 이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경력을 보면 좀 답이 있다고 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3년 동안 청와대 비서실에 의전 비서관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국가안전기획부 소위 말하는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의 제2차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여의도 연구소 고문을 쭉 합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국정원 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합니다. 또다시 재기를 꿈꾸는 거 아니냐. 홍준표 대표를 도와주면서 친박들의 핵심을 딱 잘라내면서 고자질을 딱 하면서 보수 정권의 재기가 가능할 때 한 자리 또 꿈꾸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차명지 전 의원님 손을 들었는데 왜? 양 소장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분이 훈수 구단이에요. 그 훈수 구단인 건 양 소장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현재 차지와
앞으로의 계획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현재 처지는 이분도 사실은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예. 상당히 들어가 보니 예. 본인의 용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많이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 이현수 실장인가 하는 사람이 다 부른 것 같고 하니까 예. 현재 그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걸고 가야 되는데 예. 예. 그렇게 볼 때 훈수 구단의 감으로 보면 예. 최경환 의원을 아무리 큰 거목인 것 같아도 톡 치면 넘어질 것 같다는 건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경환 의원을 톡 건드려서 이렇게 쓰러뜨린 네, 거죠.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이게 이제 톡톡 쳐요? 진술하다 보면 경찰 그렇죠. 불려가서. 네, 사실 그렇죠. 네. 이제 한 번씩 딱 쳐보면 답이 네. 뭐라고 나오냐 보고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는 건데 이현수 기조실장이 먼저 말을 했어요. 사실은 네. 이 최경환 그에게 1억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회계장부에 적혀 있다. 예. 왜 그걸 주었느냐? 당시 최경환 의원이 진박 실세였는데. 예.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삭감하려고 한다. 예, 있을 예. 수 있는 일이냐. 그래가지고 최경환 의원에게 로비를 하면 괜찮다라는 의견 때문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저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 올랐어요. 100억 원인가가. 네, 특활비가. 90억 뭐 늘었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국정원의 전략이 맞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1억 주고 90억이면 괜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장사를 참 잘하신 거다라고 그러네요. 밖에 볼 수 없는데.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현수 기조실장이 지금 현재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가지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자기 혼자 뭐 아니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진영 최고 생각은? 네, 뭐 저는 뭐 그 처음으로 이렇게 최경환 전 장관이 지명이 됐지만 이제 이건 결국 시작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 앞으로 이제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장들이 지금 뭐 구속되거나 이제 곧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을 걸고 들어간 거잖아요. 좀 그 원장으로서 저게 또 그 책임자로서 저게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어 보이는데 예, 예.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누구죠?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이 이현수 실장이 기조실장? 예, 그 국정원. 실장 입장에서는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나를 갖고 저 부하를 저렇게 걸고 넘어지나.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그러게요. 예, 이제는 시작일 뿐이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이경환 부대변인 생각은? 예. 뭐 그냥 특별히 찍은 이유는 네. 별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그냥 이병기 전 실장이 검찰이 조사받을 때 증거를 제시하면서 뭐 회계장부 써 있네. 최경환 이름 써 있고 1억 써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진술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뭐 지금 그 두 분께서 이병기 실장과 최경환 전 의원이 서로 무슨 무슨 운수지간이라고 특별히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콕 집을 이유는 전혀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아까 뭐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듯이 우리 자유한국당 내부의 어떤 권력관계 때문에 뭐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건 너무 나간 이야기고요. 그냥 단순히 증거관계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영호 소장 하셨네요. 네, 저는 뭐 꽁 대신 닭, 그 대를 위한 소를 희생시키는 전술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를 불 수는 없잖아요. 검찰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 요 사실에 대해서 진술해 주길 바라는데 아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그랬을 겁니다. 오늘 직접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를 지시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꽁 대신 닭으로 아마 이현수 기조실장이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한 것을 리스트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검찰로부터 선처도 바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면서 무엇인가 좀 그 진술에 대해서 검찰의 압박에 대해서 무마하려고 했던 뭐 그런 용도로 최경환 의원을 그 버린 카드로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쵸. 또 누가 등장할지 참 걱정도 되고 6시 36분을 지나고 있는데 여기서 홍준표 대표가 베트남 출국 전에 과거 특활비 발언 해명을 했는데 또 갑론을박 시끄럽습니다. 파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합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입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경성기타금 나왔던 돈이 어떤 돈이냐. 그래서 자기 비자금이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쓰고 남은 돈이 아들 결혼식 때 한 3천만 원 쓰고 지금 1억 5천이 남아있다. 국정원 특활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똑같이 장관 총장도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요. 화가 많이 났네. 홍준표 대표의 2년여 만에 바뀐 특수활동비 해명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2015년 5월에 국회 대책비로 나온 돈 한 4, 5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쓰다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어요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18일에 여당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매달 4천만 원 정도 나와요. 급여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죠. 이렇게 말을 좀 바꾸신 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당시 제1야당의 원내대표였던 저는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홍준표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거 성완종 회장 수사 건과 관련해서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의 부인의 대여금고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거액의 돈이 대여금고에 있었고 그것이 성완종 회장이 주장하는 그 돈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특활비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원내대표로 받은 특활비를 부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특활비를 씀으로써 자신의 월급이 좀 남아가지고 월급을 부인에게 준 거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 정치권이 뭐 특수활동비 지금 공방으로 특활비 뭐 전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 짧게들 이경환 부대변인부터 짚어주시죠. 예. 네. 일단 우리 홍준표 대표와 관련해서는요. 예. 이미 그 고등법원에서 현재까지 최종심 고등법원에서 이미 무죄로 판결난 것이고요. 예. 고발에서 대법원에서 아마 대법원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법률심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 고등법원까지 이미 사실관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법률만 제대로 적용되는지 좀 판단하기 때문에 바뀌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무죄 추적의 원칙이나 모든 것을 봐서 이 부분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고 다음 특활비 관련해서는 뭐 지금 이왕 특활비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권에서의 특활비 그리고 특히 뭐 지금도 문제되고 있지만 뭐 신문사에서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법무부와의 어떤 특활비 뭐 상납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이 차제에 이 특활비의 사용 목적, 사용 내역 그리고 과거 정권까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그 논의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뭐 된 거 봤나요 우리가? 장진영 최고. 뭐 얘기해 주세요. 이러다가 계속 특활비 올리겠죠. 뭐. 이게 특활비 보면 정말 월급쟁이들이 얼마나 허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홍준표 대표 말로만 해도 한 달에 1,500만 원씩 뭐 그 정책위 의장한테 주고 그다음에 뭐 그 밑에 사람들한테도 100만 원씩 월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 그 받는 사람은 세금 안 내는 돈입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안 내도 되죠. 우리 월급쟁이들 어떻습니까? 단돈 100만 원, 200만 원 월급 받아도 꼬박꼬박 세금 뜯깁니다. 영수증 다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권력 있는 분들은 저렇게 큰 돈을 마음대로 저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제일 문제는 더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국회의원이 월급이 한 1,000만 원 좀 남짓 되는데 특활비가 무슨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 아무리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데 무슨 국회가 간첩 잡는 곳이냐. 무슨 특활비가 그렇게 많냐. 그리고 여야 간에 그렇게 특활비를 주고받았다는데 이게 여야가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관계인데 그게 사실이냐. 또 지금 정권은 그럼 과연 어떠냐. 이런 이제 국민들이 묻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활비에 대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사실을 털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 양무석 박사 이거. 저는 2015년하고 2017년에 그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표현들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5년에 그 국회 대책비를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특수활동비를 집사람한테 생활비로 줬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특수활동비하고 급여를 그 좀 이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수활동비를 국회의원하고 기자한테 썼는데 국회의원한테는 정치 비용으로 쓰고 기자한테는 식사비로 썼고 급여는 아내한테 줬다는 거예요. 네. 자, 15년에는 급여를 특수활동비를 그 아내한테 줘서 생활비로 썼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급여는 아내한테 주고 특수활동비는 기자와 정치인에게 주면서 정치 비용과 식사 비용으로 썼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죠? 실수가 아니고 명백하고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특수활동비와 급여를 헷갈리는 채 하는 게.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영상이 있고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난 2015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묻히거나 덮어지거나 희석됩니까? 알겠습니다. 속아 웃을 일입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는 거 아니에요? 돈에 뭐 1인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이것도 원래 문제돼요? 원칙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비 일종으로 주는 업무 것인데 추진비죠. 맞습니다. 만약에 이 돈을 급여처럼 집에다가 남았다고 갖다 줬다? 당연히 횡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정말 처음에는 급여를 줬다 하더니 이제는 말을 바꿨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은 더 이상 안 하겠지만은 확인이 되겠어요, 글쎄.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노리고 통장에 저렇게 들어온 말씀하신 것 돈과 같은데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과 기자들에게 식사 비용으로 주고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줬다. 이것도 역시 사실은 본인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이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지부터 좀 궁금하고 실제로 그런 돈을 줌으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참여기자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광범위하게 기밀을 위한 정보 수사 국정활동비인데 그게 좀 애매해요, 사실. 그 제도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여러 용도로 쓰여요. 예컨대 법무부에서 무슨 뭐 기화 외국인 뭐 교화 비용도 특수활동비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서요. 근데 국회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럼 국회에서는 그런 기밀활동비가 뭐가 있냐?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은 납득이 안 가지만 여태까지는 어떤 게 특수활동비를 쓰였냐면 예컨대 저 원내대표가 그거 갖고서 원내 부대표를 격려하거나 기자를 격려하거나 또 소속 국회의원을 격려하거나 상임위원장을 격려하거나 또 뭐 야당 그 부대표나 야당 의원들을 또 격려하거나 이럴 때 썼단 말이에요. 썼어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고 실제 그렇게 써왔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런데 그걸 갖고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해명을 좀 잘못했죠. 해명을 잘못해가지고 이분이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특수활동비 쓰다가 남은 돈을 부인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특수활동비를 쓰다가 보니까 급여에서 돈을 나갈 필요가 없어가지고 사실 국회의원들이 자기 급여 갖고 기자 밥 사고 자기 정치 자금 갖고 기자 밥 사고 무슨 의원들 밥 사고 그러거든요. 근데 원내대표니까 특수활동비가 나와서 그거 이제 급여가 남아서 급여를 이제 부인한테 줬다. 근데 처음에는 근데 그걸 활동비를 줬다. 그래서 말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정한 거로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가 좀 찬스입니다. 찬스라는 게 있지도 않는데 뭘 찬스를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제가 현재 돌아가는 전국의 본질을 그림에다 그랬어요. 뭐냐? 도둑이 도둑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법무부에 상납한 검찰이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국정원을 지금 범인으로 잡아가고 있는 이러한 기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알고 얘기하세요는 뭐예요, 포인트? 제가 잠깐 뭘 알지 못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국회 특수활동비를 저런 표정 처음 봐요, 지금. 국회 특수활동비를 기자 밥 사고 의원 밥 사고 한 거를 쓴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잘 모르는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특수활동비의 개념은 제가 여러 가지 많이 틀리셨기 때문에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힙니다. 특수활동비의 개념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수행 활동에 드는 경비 등등을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이나 기자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기밀 활동에 필요한 것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따가 답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거 역시 그동안에 우리 차 의원님 맨날 말씀하신 게 이 돈은 영수증 처리도 필요 없고 어디다 밝히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출 증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돈도. 그리고 이게 어디 써 있냐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보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적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법에 감사원 지침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처를 밝히면 혹시라도 국가 안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시는 걸로. 잘 모르시면서 누구한테 함부로 잘 안다 모른다 말씀하십니까? 아니 저기 그 무슨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특수활동비를 써본 적은 없으시죠? 저 써봤어요. 근데 써봤는데 예. 그리고 저 원내대표한테 특수활동비도 받아봤고 그러니까 거기서 기밀 유지를 위한 국정활동비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국회에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출 증빙 문제는 있잖아요. 이랬습니다. 특수활동비 쓸 때 꼭 영수증 있잖아요. 세무서에 제출하는 영수증 이런 거를 꼭 제출할 필요가 없고 받은 사람이 예컨대 경력금 받은 사람이 나 받았습니다 라고 확인서 쓰고 그러면 되는데 그거조차도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적폐를 옹호하고 계시잖아요, 차 의원님. 이제는 끊고 가야죠. 현실을 얘기하는 건가? 현실이 그동안에 그렇게 관행처럼 되어 왔다. 그 얘기. 현실은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게 아니고 그것이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잣대로 남의 과거를 재단하지 말아 이게요. 지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그럼 고쳐가면 돼요. 그렇죠. 여태까지 애매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십시오. 뉴스 아이디에서 패널들께 뭐 특수활동비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저 반장으로 뽑아주면 제가 우리는 특수 활동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가 걸리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민감하고 그러고. 저 아직 안 했거든요. 예. 참말로. 아니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제가 정리를 잘 해드리고 하려고 노영희 변호사가 말씀했지만 이 청와대 들어간 돈은 특수공작 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명목이 되냐면 특수 상황이 발생해 국가에 특수 상황이 발생해. 국민 안전을 위해 긴급히 써야 하는 공작금 명목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게 이제 몇몇 특수한 분들의 오남용이에요.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막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국민 속을 딱 뒤집어 놓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홍준표 대표와 차명진 전 의원의 특수활동비 물타기를 좀 보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그럼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니까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자 얘기 듣고 기회 드릴게요.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특활비 얘기한 게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만 특활비를 얘기하느냐. 검찰도 그걸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특활비 얘기했는데 결국 그러다가 홍준표 대표 당신이 자신이 쓴 특활비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명진 전 의원께서도 전체적으로 특활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간에 검찰에 대한 특활비를 국정조사할 게 아니라 지금 홍준표 대표가 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먼저 해야 될 판이어서 어찌됐든 간에 뭐로 가든 어떻게 가든 간에 서울 간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잘못 쓰여진 오남용을 반드시 폐단을 극복하고 특수활동비가 법적인 근거에 맞게 쓰여야 되는 식으로 정국회 때 개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 교훈을 홍준표 대표가 주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경환 부대변인 잠깐. 짧게 한마디가 있습니다. 물타기 하는 김에 하나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인정하시는 거예요, 물타기? 아니 뭐 인정하는 게 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쪽에서 물타기 그럴 생각 전혀 없고요. 좋다. 이번에 국정감사할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그 검찰의 그 특수활동비를 쓰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뭐 특수활동비를 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하지는 않았지만 돈을 같이 나누어 쓴다고 하면서 본인들도 경력금 밑에 직원들 경금 준다 이런 말 다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 현 정부도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노영희 변호사가 하듯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근거까지 다 쓰느냐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써온 게 다 관행적으로 다 되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갖다가 마치 과거만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수활동비가 업무 추진 성격으로 쓴 건 예전에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남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고쳐나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던 특수활동비는 사적 용도로 실리프팅비라든가 아니면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혐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정치와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누군가를 당선시키고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것이 쓰여졌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적 관행과 이런 헌법과 법률 위반은 상당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차지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무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50보 100보입니다. 50보 100보. 원래 법에서 정한 용도대로 쓰지 않았으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누구는 사적 용도로 썼기 때문에 문제고 우리는 아니다. 관행이다. 이거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번 기회에 다 내놓고 털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우리는 괜찮은 관행이었으니까 당신만 털어라.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다 털고 가야 됩니다. 말씀 안 그러니까 하신 것 그 다음에 또 얘기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붙여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어요. 새로운 분들 국정원이 비밀 유지가 생명 아닙니까? 국정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핵심 간부는 왜 검찰에 가서 이렇게 모든 걸 까발리고 있을까요? 있는 상황에서 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자기 혼자 뭐 아니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진영 최고 생각은? 네, 뭐 저는 뭐 그 처음으로 이렇게 최경환 전 장관이 지명이 됐지만 이제 이건 결국 시작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큰 의미를 줄 필요가 있을까? 앞으로 이제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장들이 지금 뭐 구속되거나 이제 곧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을 걸고 들어간 거잖아요. 좀 그 원장으로서 저게 또 그 책임자로서 저게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어 보이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누구죠?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이 이현수 실장이 기조실장, 그 실장 입장에서는 화가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갖고 부하를 저렇게 걸고 넘어지나. 이제는 이제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그러게요. 네, 이제는 시작일 뿐이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이경환 부대변인 생각. 예. 뭐 그냥 특별히 찍은 이유는 별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그냥 이병기 전 실장이 검찰에 조사받을 때 증거를 제시하면서 뭐 회계장부 써 있네. 최경환 이름 써 있고 1억 써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진술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뭐 지금 그 두 분께서 이병기 실장과 최경환 전 의원이 서로 무슨 운수지간이라고 특별히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콕 집을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아까 뭐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듯이 어떤 우리 자유한국당 내부의 어떤 권력관계 때문에 뭐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건 너무 나간 이야기고요. 그냥 단순히 증거관계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영호 소장 하셨네요. 네, 저는 뭐 꽁 대신 닭, 그 대를 위한 소를 희생시키는 전술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를 불 수는 없잖아요. 국정원이 그 검찰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 요 사실에 대해서 진술해 주길 바라는데 아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그랬을 겁니다. 오늘 직접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를 지시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꽁 대신 닭으로 아마 이현수 기조실장이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한 것을 리스트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검찰로부터 선처도 바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키면서 무엇인가 좀 그 진술에 대해서 검찰의 압박에 대해서 무마하려고 했던 뭐 그런 용도로 최경환 의원을 그 버린 카드로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쵸. 또 누가 등장할지 참 걱정도 되고 6시 36분을 지나고 있는데 여기서 홍준표 대표가 베트남 출국 전에 과거 특활비 발언 해명을 했는데 또 갑론을박 시끄럽습니다. 파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합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으면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경선기탁금 나왔던 돈이 어떤 돈이냐. 그래서 자기 비자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남은 돈이 아들 결혼식 때 한 3천만 원 쓰고 지금 1억 5천이 남아있다. 국정원 특활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똑같이 장관 총장도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요. 화가 많이 났네. 홍준표 대표의 2년여 만에 바뀐 특수활동비 해명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2015년 5월에 국회 대책비로 나온 돈 한 4, 5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쓰다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를 줬어요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18일에 여당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매달 4천만 원 정도 위해서 4대 경제를 완성을 시키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비상구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눈먼 돈이 국가 안보라는 미명으로 삼짓돈으로 불리는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많은 건으로 89톤입니다. 이게 영수증 없이 눈먼 돈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또 국가 안보 사항에 필요한 그런 정보 군사 또 국정 수행 이런 활동에만 아주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은 역대 정부 어느 정부 할 것이 다 유지되어 왔던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화하고 또 투명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혜를 모아야 되겠지만 기재부 예비비에서 특수활동비로 하시는 거는 그건 또 너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정신 없는 복지는 허구닥하고 뒷다리 잡았잖아요. 도와주기는 그냥 대통령이 지금 죽을 기계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바로 옆에 있으면요 참 아슬아슬합니다. 아우 저 어른이 저러다가 혹시 우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정말로 참 우리라도 이게 참 좀 도와야 될 텐데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서 네, 시작을 양문석 박사부터 하는데 이건 30초 이내로. 예, 저는 말 그대로 이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경력을 보면 좀 답이 있다고 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3년 동안 청와대 비서실에 의전 비서관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국가안전기획부 소위 말하는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의 제2차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여의도 연구소 고문을 쭉 합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국정원 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합니다. 또다시 재기를 꿈꾸는 거 아니냐. 홍준표 대표를 도와주면서 친박들의 핵심을 딱 잘라내면서 고자질을 딱 하면서 보수 정권의 재기가 가능할 때 한 자리 또 꿈꾸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차명지 전 의원님 손을 들었는데 왜? 양 소장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분이 훈수 구단이에요. 그 훈수 구단인 건 양 소장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현재 차지와 앞으로의 계획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현재 처지는 이분도 사실은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상당히 들어가 보니 본인의 용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많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원수 실장인가 하는 사람이 다 부른 것 같고 하니까 현재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걸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볼 때 훈수 구단의 감으로 보면 최경환 의원을 아무리 큰 거목인 것 같아도 톡 치면 넘어질 것 같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최경환 의원을 톡 건드려서 이렇게 쓰러뜨린 거죠.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이게 이제 톡톡 쳐요? 진술하다 보면 경찰 그렇죠. 불려가서. 네, 사실 그렇죠. 이제 한 번씩 딱 쳐보면 답이 뭐라고 나오냐 보고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는 건데 이현수 기조실장이 먼저 말을 했어요. 사실은 이 최경환 에게 1억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회계장부에 적혀 있다. 왜 그걸 주었느냐? 당시 최경환 의원이 진박 실세였는데.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삭감하려고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가지고 최경환 의원에게 로비를 하면 괜찮다라는 의견 때문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 올랐어요. 100억 원인가가. 특활비가. 90억 뭐 늘었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국정원의 전략이 맞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1억 주고 90억이면 괜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장사를 참 잘하신 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현수 기조실장이 지금 현재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가지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고. 특활비, 특수활동비 감별 앞둔 진박 감별사가 아니냐 하는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 진박 감별사로 한참 활동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왜 실세 최경환을 꼭 찍었을까요? 그 이유부터 여러분께 여쭤보면서 상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사경통, 만사 최경환이면 통한다. 만사경통 그리고 진박 감별사의 전방인 압수수색이 가해졌습니다.
TK 출신 4선 국회의원, 지경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지냈으며 진박 감별사로 활동했던 최경환이 국정원에서 1억을 받았다. 무슨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특활비 삭감 막으려 2014년 10월에 1억을 전달했다라는 진술. 2015년 예산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전년보다 90억이 또 늘었습니다. 최경환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은 단행했고요. 오늘 또 홍준표 대표는 베트남 가기 전에 지금 출국에 앞서서 2015년에 국회 대책비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어요. 그 돈을 꼬박꼬박 모았다가 현찰로 뭐 다시 준 거예요. 이렇게 뭐 하여튼 얘기를 했는데 2년이 지난 오늘, 지난 18일, 오늘이 아니고 지난 18일에 급여로 썼던 비용, 그거를 특활비로 대치할 수 있어서 그건 특활비로 대치하고 급여가 그럼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급여에서 집에 돈을 갖다 줬죠. 그러니까 특활비 유용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4대 계획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야당이나 지금 일부 이익단체가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각에 있던 사람이 내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하고 나와서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무슨 진실한 사람이 뭐 진박이니 뭐니 이렇게 비아냥으로 조롱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나라를